나르시시스트들은 내가 말하면 당연히 내 말을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게 본인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 놀라게 되고 화를 냅니다.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강한 사람한테 이런 방법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장님도 혹시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당해본 경험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레지던트 때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것들을 계속 했었어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더 위에서 그렇게 해왔던 게 있고 옛날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당시에 저희는 괴로웠었죠. 또 교수님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더 위에 사람한테 혼날까봐 미리미리 지레짐작해서 아래 사람들을 엄청 힘들게 하고 시니어들이 밑에 주니어들을 닥달을 해서 성과를 내는, 혹은 굉장히 사소한 개인적인 것들까지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일들을 저희를 닥달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이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본인이 취약해졌을 때 혹은 다른 2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병원들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나의 입맛에 맞는, 나를 추앙해주는 이런 분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당했다니까 사실 되게 의외긴 한데 네. 요즘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말씀하신 대로 나르시시스트들로 인해서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특히 가까운 분들한테 당했을 때, 또한 직장 생활에서 상사랑 지내시는데 이 상사가 유독 나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직책은 점점 올라가고 자기의 성과는 내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혹은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들한테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네. 사실 그 나르시시스트가 뭔지 좀 정확히 알아야 네. 대응이 가능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가 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냥 딱 한마디로 먼저 얘기 드리면 덜 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이 덜 되었다. 예를 들면 진짜 갓난 아이는 엄마가 열이 나고 아프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울어 제쳐요. 말하자면 나르시시스트는 나 오로지 나만이죠. 그리고 대신에 잘못은 너가 안 해서 그런 거야. 잘못은 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나르시시즘은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나르시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단체 사진 찍으면 누구 제일 먼저 보세요? 나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 나를 먼저 보고 나를 챙기는 거, 내가 잘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가는 의욕, 동기, 목표를 추구하고 이게 맞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챙기고 배려하는 게 건강할 수 있는 나르시시즘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런 분들은 악성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오로지 나에 대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단 기준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과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십니다. 잘 표현 안 하는 말이죠. 응대하다, 중요하게 나를 생각을 하셔서 이게 망상 수준까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 환자분은 본인이 대단한 중요한 일을 하시고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으시고 본인은 이만큼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그 일을 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어지거나 돌아가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어진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30년 동안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신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자, 최고에 있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는 그 사람들과 상대해야 된다. 또 나는 누구누구를 안다. 이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서울대 교수 아니면 나를 치료할 수 없어.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되고 또 한때 화제가 되었던 전 총조가 본인은 일론 머스크랑 펜싱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현희 씨한테 접근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비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나를 레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성당에서 대결을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해를 받은 보호자, 배우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S전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핸드폰을 만들어 일조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한테 모두 감사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혹은 가족끼리 식사할 때 n분의 1도 안 내고 절대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당신들한테 핸드폰을 만들어서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은 무한한 성공, 권력, 또 이상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60대인 분은 본인은 몸이 40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는 20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십니다. 본인은 그렇다고 계속 얘기하시지만 말씀드렸듯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는 그런 로맨스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다음으로는 아주 과도한 숭배를 요구합니다. 나는 이만큼 높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너네는 나를 추앙해야 돼. 나를 떠받들어야 돼. 이거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만화에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라푼젤 엄마 있죠? 이름이 아마 고델일 텐데 라푼젤 엄마가 라푼젤을 18년 동안 홀로 탑에 가둬놓고 나는 너를 엄마로서 잘 키웠다 하면서 본인이 필요한 건 결국 라푼젤의 금발머리가 나를 젊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라푼젤이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죠. 그러면서 라푼젤을 이용하기만 하고 라푼젤이 자기를 우러러보기만을 바라는 거죠. 마치 백설공주에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나를 추앙하기를 바라는 계모. 그렇게 과도할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본인들의 얘기였다면 이제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분들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내가 명령하면 뭐든 따라야 돼. 그래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착취적입니다. 제 환자분은 50년간 남편을 모시고 살으셨는데 이분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일러를 켜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본인은 집안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보일러를 켜는 것도 몰라요. 대단한 회사의 임원이 되셨지만 이분은 내가 돈 벌어 왔으니까 너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양말은 빨래통에 넣은 적도 없고 밥은 차려져야 무조건 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을 드시면 고주망태가 돼서 아예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가 돼서 이 모든 수발은 부인분이 다 해내셨어야 되죠. 또 문제는 부인한테 사랑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으세요. 이분이 부인한테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집안일, 두 번째는 부부관계.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착취적인 관계였다면 직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어요. 이분이 프로젝트를 맡으셨는데 금요일날 밤에 이 프로젝트를 해내라. 이게 사실은 회사에 사활이 갈려있고 이런 일이 있어서 본인은 잘하고 싶으셔서 팀원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팀장한테 보냈는데 팀장은 임원진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부하 직원들한테 주말에 일 시키는 게 싫어서 내가 이걸 다 해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임원한테 보고를 했죠. 왜냐면 내가 했다는 걸 강조를 해야 되니까. 이분은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공감이 다른 사람이 힘들 수 있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이 힘든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남의 탓입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외도를 했는데 본인이 외도한 이유는 배우자가 나를 생각해주지 않아서 나를 위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화를 냅니다. 오히려 이를테면 당신 애들 보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나를 봤으면 내가 외도하지 않았어. 이건 다 당신이 나를 안 봐줬기 때문이야 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래서 배우자분께서 외도에 대한 생각이 너무 힘들어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힘들어하냐고 계속해서 부인을 뭐라고 하고 당신이 정신과 다니면서 약 먹는 거는 당신네 집안에 병원 다녔던 소인이 있었던 사람이 때문에 당신은 그런 약해 빠진 사람이라고 부인을 계속 체근합니다.
결국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남의 문제로만 몰아가는, 상대방의 약점을 들어서, 예를 들면 정신과 가족력이 있었다는 거를 약점을 들어서 거봐 당신이 약해 빠져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남을 굉장히 비난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워낙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승진을 못했는데 또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기회가 안 돼서 못 가는, 한국에 내가 썩고 있다 이렇게만 입에 담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분들은 늘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근하게 이득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다가갈 때는 굉장한 칭찬을 퍼붓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내가 별 볼 일 없는 혹은 나랑 안정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했던 말은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하게 자기가 했던 말은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판사님 앞에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가 지적질을 받고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네. 이런 특성들이 만약에 그 사람한테 해당한다면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저희가 그렇게 알아봤어요. 네. 아, 이 사람 나르시시스트다. 그러면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원칙적인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인 채로. 건강한 삶은 내가 내 스스로도 나 혼자 있어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도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자꾸 피폐해지고 내가 죄책감만 갖게 되고 쪼그라든다면 그거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내가 원래 찾고자 하는 나다운 모습, 내가 가진 목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너무 위축되어 있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붙잡혀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못 만나게 되는, 내가 나인 채로 못 살게 될 때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비추어 봐서 나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실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책을 하면 괴로워지고 대응할 힘이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째서 그분이 힘들까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나요? 나를 괴롭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착취된다면 그 사람이 악인인 거죠. 종교적으로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인간적으로는 악인은 미워해야 된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미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고 혹은 덜 커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거기서 내 탓이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남을 괴롭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괴롭힘을 당한 게 내 탓은 아닌 거죠. 내가 내 탓을 하고 자책을 하게 되면 내가 대응할 힘을 자꾸 잃어버리시니까 첫 번째로 자책하지 마시라. 두 번째로는 가능하시면 이분들로부터 도망가시라. 이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본인들이 힘들지 않으면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분들을 달라지게 해서 좋은 관계로 가겠다 그렇게 하시다가 힘들어지시니까 가능하시면 도망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연인인 경우에 나 떠나가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는 분들 있죠. 이거는 폭력입니다. 이거 자체가 폭력이죠. 내가 죽겠다고 위협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묶이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망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직장 상사,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면, 혹은 가족,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분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물리적인, 정서적인 거리를 두셔야 되는데 물리적인 거리를 먼저 두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정서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자꾸 나를 뭘 시키고 이럴 수 있으니까 주말 혹은 일과 시간 이후에는 연락을 안 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가능하시면 피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직장 상사에게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노출 안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자 말씀을 좀 드리면 직장에 들어가서 본인의 가족 얘기나 혹은 정서적인 혹은
내가 힘들었던 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는 척 하다가 점점점 내 정보에 부합되는 걸로 맞춰서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차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던 분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노출시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러시는데 중요한 건 내 경계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리를 둘 수 있죠. 경계를 둔다는 거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는 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약점을 들어서 파고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알아서 내가 어떤 약점이 있다면 이게 뭔지 아신다면 그 사람이 나의 약점을 고치라고 하고 나를 지적질하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제 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요 부분은 조금 선을 넘으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항상 내 경계를 지키고 과도하게 뭔가를 요구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걸 바라고 있을 때 요 부분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계를 분명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를 세웠는데 그래도 내가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꾸 이 사람들한테 붙들리고 하는 거는 이 분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변할 수 있지만 변할 시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해서 힘들어지시는 게 이 사람의 안 좋은 면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알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고 이해해 준다면 이 사람은 달라질 거야 하다가 50년 세월이 가십니다. 제 환자분들 어머님들 많이 한탄하세요. 그러니 안 변하는 걸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인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이전하고 너무 달라져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너무 달라졌다거나 혹은 내가 여러 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에만 매달리고 주변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고립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립시켜서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이전에 나를 소중하게 해줬던 사람들, 오랫동안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분들에게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좋은 곳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들어보시고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면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나인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연습 그리고 독립해서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처 방법들로 우리가 대처를 할 때 주의하면 좋을 그런 사항들도 있을까요? 내가 너무 강한 사람한테 오랫동안 취약해 있었다면 이런 방법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나를 도와줬던 사람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귀 기울이고 그것도 안 되신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몸살 감기가 걸렸는데 어떻게 경기에 나가서 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체력을 회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들의 문제이니 나를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나인 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계를 세우시고 나한테 침범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시고 가능하면 그분들과의 관계를 떠나보내고 도망갈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단단히 해 가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나르시시스트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다. 사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한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 자녀들이 다 힘들어서 저한테 오신 가족 일행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까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스스로의 도움이든 주변의 도움이든 꼭 받으시면서 제발 자책하지 마시고 나를 지켜나가고 나를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연습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한 나르시시스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